이제 2월 19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이 우수였는데 비가 살짝 왔네요. 자, 코스피가 오늘 또 좋습니다. 코스피 레벨업 종목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살짝 들어갔고 특이점이 좀 보였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했는데 또 지수와 특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까지 제가 AI 빅뱅의 확장기, 소라 프로그램 막 설명드리면서 한국 반도체 차례가 올 수 있다.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따지면 목요일 날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을 전 세계인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관련 조금 경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차트까지 보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머징 마켓 한국의 차별화가 좀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미국이 살짝 2월달 들어서 경계를 하고 있지만 자, 우리는 종목장 대비해서 포트를 꾸려가시면 된다 보고요. 오늘 종목 장세에 살짝 비중을 바꾼 게 있고 현금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있는 분들. 자, 오늘 코스피 레벨업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이 종목이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종목 장세가 계속 돌아갑니다. 보면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드린 종목 관종 중에서도 막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 장세에서 유의할 점 한번 마지막에 체크해 드릴게요. 자, 전세계 금융과 정시의 기준인 미국이 11, 12 산테랠리 1월달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1월, 2월 더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4개월 내려오른 상태에서 단기 조정을 살짝 경계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이 목요일날 새벽에 나옵니다. 수요일까지 좀 봐야 되는 분위기인데 뭐 예상도 할 수 있지만 단기 조정되면 또 좋은 기회라 봐요. 큰 흐름 AI 빅뱅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큰 흐름 사실 바뀐 건 없습니다. 자, FMC 의사록도 살짝 같이 봐주면 돼요. 자, 반면에 중국이 거의 뭐 일주 이상 쉬다가 간만에 개장했는데 다행히 4일째 상승 이어갔습니다. 계속 시진핑이 정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 지난번에 부양책도 뭐 자국 주식까지 산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일본 살짝 따라한 정책인데 어쨌든 제가 미국이 살짝 조정받더라도 홍콩이나 중국이 워낙 바닥권에 있고 자, 대만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TSMC나 우리나라 반도체 외국인 수급이 밸류 프로그램과 같이 하고 있으면서 EM 쪽으로 살짝 차별화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장세는 여전히 종목 장세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침부터 오늘 밸류업 종목들이 자동차나 은행이나 특히 대기업 지주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강세가 살짝 되고 있지만 코스피가 지금 또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갈 거냐? 자, 그걸 또 봐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혹시나 남은 분들은 1630 같은 거 좀 가지고 계신 거 차익실을 하시면 좋겠고 막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밸류업을 일단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는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가 좀 살고 엔비디아 경계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나 성장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추가로 혹시나 하락하게 되면 여전히 저희는 저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자,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AI 관련 테마주는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또 제주 반도체 올라가고 있죠. 온 디바이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아침에 뉴플렉스가 또 빠졌어요. AI 관련 컨텐츠 VR AR 테마인데 확장되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봅니다. 근데 AI 테마가 우리나라가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성장이 약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고 근데 22선 깨졌잖아요. 큰 성장이나 스토리, 수급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변동이 좀 있다고 봤던 하이비전이 있습니다. 하이비전이 많이 오르고 많이 빠져서 변동성은 있지만 시총은 비슷해요. 둘 다 실적도 괜찮습니다. 21선 위에 있고 두 개 중에는 같이 빠졌어요. 같이 고점이 20%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뉴플렉스 들고 있는 거를 제가 조금 팔아서 약간 손절 친 거죠. 손절 약간 쳤는데 하이비전을 신규로 촌매수했습니다. 어쨌든 추세가 괜찮고 같이 봐도 되는 AI, VR, XR 테마라 봤기 때문에 두 개로 그 테마를 대응할게요. 그 두 개를 섞어서 같이 간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같은 테마 내니까 한컴은 사실 금요일에 되게 좋았는데 소라 프로그램도 말씀드리고 AI 소프트웨어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쉬어요. 오늘 쉰다고 해서 막 빠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등락이 있는 테마주 움직임이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전히 상방 보고 있는 상태인데 테마 내에서 이트소프트나 폴라리스 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개별주고 신규주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SP 소프트라고 있습니다. 스펙에서 막 상장 붙어서 정보도 많이 없는데 발빠른 단타 치는 개인 수급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오늘 이쪽으로 또 올랐습니다. 근데 보시면 막 급등했다 또 막 급등나고 왔다 갔다 해요. 그 테마 내에서 얘들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사지 않습니다. 변동이 또 너무 큰 기준이라 보는 거고, 한컴이 그나마 제일 괜찮고 하니까 오늘 빠져 있지만 갖고 있는 건 잘 보유하시면 돼요. 한컴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쪽 테마에서 돌아가는 흐름 보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리고 예전에 2021년 메타버스가 되게 좋았을 때 그 테마들이 야외로 막 변신을 막 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들고 있는 것들은 은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수년째 적자인데 AI 지금 워낙 좋고 소프트웨어 나오니까 뭐 AI를 막 갖다 붙인다고, 그런 것들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큰 기준 잡아가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보더라도 충분히 반도체는 모을 수 있고 괜찮게 보는 상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린 말씀도 있지만 주간 정리 방송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 글로벌 빅기업들 다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머티리얼스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소라까지도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다. 자, 엔비디아가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은 작년 2023년에 우리가 한참 2차전에서 에코프로 막 하고 할 때 걔들이 100불이었어요. 100불인데 바닥을 치고 미국도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여름에 5월 6월 달에 이때 400불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왜? 실적이 팡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로만 올라갈 때, HBM 올라갈 때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400불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이 꾸준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주가는 어땠죠? 등락입니다. 400불, 500불.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올해 초에 500불 돌파할 때 야 이건 간다 들어간다 신고가다 별별하게 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를 AI 코어를 사고 싶던 분들이 들고 있는 가격대가 400불 후반 500불 밑인데 이분들이 지금 100불 400불 500불 올라가잖아요. 약 기술적 분석도 되고 파동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8, 900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서 실적이 생각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700불 초반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5% 10% 정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봐야 됩니다. 근데 워낙 지금 한 넉 달 동안, 자, 미국이 넉 달 또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받게 되면 한 650에서 700불 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들고 있는 분 홀딩하시면 아무 의미 없는데 혹시나 나는 AI 코어에 중장기에 넣더라도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진짜 몇 년, 1, 2년 보고 사시는 건 괜찮은데 우리 기준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그 정도 빠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조정받는 흐름, 큰 AI 빅뱅에서는 큰 흐름상 문제가 없다 보는 거예요. 자, 지난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많이 붙었고 이 서버를 냉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갖고 있는 애들인데 이미 금리율을 많이 빠졌어요. 급등 후에 한 4배 오른 후에 좀 빠졌는데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 테마입니다.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반도체나 AI 테마가 조금 경계하겠죠. 경계하지만 큰 흐름 빠진 건 아니니까 잠깐 또 코스피나 밸류업들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준은 여전히 우리는 반도체나 AI 쪽으로 잡고 있자. 그렇게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정도 저는 봐요. 빠지면 또 단기 조정은 빌미가 크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HBM 관련해서 갖고 있는 거 있죠. 하이닉스 오늘 신고가 낼 뻔했습니다. 지금도 낼 수 있다 보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고 있고 HBM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더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를 신고가 내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 의미 없어요. 가져가시면 되고 HPSP는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같은 계열이긴 한데 어째 우리가 이제 모으고 있는 주잖아요. 혹시나 엔비디아 흐름 보면서 조정되면 주면을 계속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수급 따라가요. 그래서 살짝 얘들이 팔고 수급이 돌았으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코스피 밸류업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코스피를 올리는 흐름이었고 약간 삼성전자 눌렀던 그런 면이 있는데 오늘은 삼전도 살짝 삽니다. 물론 간만에 중국이 개장하고 나쁘지 않고 반도체 쪽에서 또 디램 관련도 흐름이 괜찮게 봐요. 삼전이 사실 HBM이 살짝 떨어져 있지만 디램이나 낸드나 특히 스마트폰을 봐야 되는데 중국도 AI 쪽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AI폰에 대한 기대감, 디램에 대한 반등 흐름이
조금 땡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다 좋다. 파운드리도 살짝 떨어져 있지만 TSMC 뒤에 볼 수 있는 글로벌 두 번째 파운드리 업체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7만원 초반 중반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막 날릴 거냐, 여전히 그건 안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나왔던 흐름들은 다음 주부터 또 MWC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M&A 같은 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뭐 6G도 보는데 통신은 잘 안 봅니다. 그 배터리를 안 보지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역시 AI 쪽으로 키운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뭐 갤럭시 이외 오늘 나왔던 24 이외에도 AI를 많이 탑재하겠다. 계속 AI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정책상 봤을 때 과기정통부에서도 우리나라를 전체로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 교육, 복지까지 디지털 전략 2.0까지 세우면서 AI를 접목해서 계속 정책을 밀어주는 거예요. 글로벌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오늘 정부 정책에 나왔었습니다. 자, 제조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테마 대장주다 보니까 오늘도 등락 있는 상태인데 계속 관중 보고 있고, 이게 또 소부장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테크윈이 막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기준 잡고 있는 건 보시지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이렇게 순환매 도는 거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겁니다. 자, 한국 반도체가 가장 기준이고 이쪽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뒤에는 더 간단하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테마는 두산 로봇을 계속 보는데 오늘 약간 쉬었죠. 근데 8만원 밑에서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 본다 그랬는데 4만주 장중에 들어온 걸로 지켜요. 근데 일단 8만원 밑에서 저가 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고, 7만원 초반 8만원 갔다가 살짝 조정 누릴 때 우리 타이밍은 모으는 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는 계속 물량대 보는 종목 계속 그대로고 있고요. 전체 볼 때 짜잘하고 우리가 잘 하진 않지만 단타 대상 볼 수 있는 에브리봇이나 이렌시스나 뭐 고용 같은 거 보시면 여전히 살아있어요. 테마에서 걔들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겠다. 자, 오늘 아침부터 코스피 밸류업이 살짝 더 올라다 보니까 약간 특이점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올라가면 자꾸 더 사고 싶고 그러실 텐데 반대로 보세요. 분명히 기술적으로 보든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보든 좀 부담돼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가겠냐는 거야. 뭐 갖고 있는 분들이라 홀딩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신규로 못 샀기 때문에 순수도로 성장주 이쪽 기준을 갖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전이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오늘 살짝 도움을 줬지만 코스피 올렸던 애들이 은행주들, 현대나 기아차 자동차주들, 그 다음에 대기업 지주사 LG, SK 같은 것들인데, 어쨌든 제가 봤던 은행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금이 또 신고가 나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 배당이나 중장기 보시는 분은 가져가세요. 별 의미 없고, 어쨌든 계속 갈 거라 보진 않지만 오늘이 다음 주에 밸류업이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엔비디아에 대한 경계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들이 살짝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실 제가 보는 면인데, 자, 제주은행이 저 PBR 관련 개인들이 있다는 테마주라고 그랬잖아요. 약했는데 금요일날 살짝 저점 받치고 오늘 땡겨주죠. 야, 막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물론 단타 칠 수는 있지만 여기 15,000원, 16,000원 또 올려요. 혹시나 들어갔다 수익 봤던 분들도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밸류업들 막 치고 올라가면서 얘들이 팔려고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서는 파는 쪽으로 보면 좋으시고, 한국전력이 사실 준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말도 되게 많고 1년에 30조로 적자 보던 기업인데 전기요금들 현실화하면서 주주가치도 올리면서 뭐 둘 다 하겠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밸류업 봤을 때 대형주가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사요. 간만에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야, 가느냐? 그보다도 한전 더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업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거죠. 한전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 거의 목에 찼다 보는 거예요. 밸류업 대형주들도. 자, 한전은 제가 봤을 때는 2만원대 중반 되면 물량대 큽니다. 이럴 때 보는 것들 막 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물량대 부담되기 때문에 거의 목에 찼다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코스피나 밸류업 같은 것들은 여전히 조심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나올 때 밸류업인데 코스피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코스닥도 밸류업 합니다. 코스닥 성장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바이오는 똑같습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삼바나 셀터나 SK 바이오팜은 그냥 횡보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팔았죠, 셀트리온은. 자, HLB가 다시 급등해요. 8만원대 부담된다 하다가 7만 후반대 떨어졌는데 얘들 관련주가 많이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 주잖아요. 근데 또 8만원대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쌍봉 주고 떨어지면 진짜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HLB는 그래 보시고, 한올바이오, 레오콘바이오 반등 주고 있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종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2차 전지는 큰 흐름입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봤던 2차 전지 가장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근데 바이든이 지지율 때문에 전기차를 살짝 뺐어요. 2030년까지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 했다가 그 UAW 미국 자동차 노조들이 자동차 전기차를 빨리 가게 되면 조금 고용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에 달래기 하면서 2차 전지 도입 속도 늦춘다는 얘기 때문에 좀 약세예요. 그런 면 때문에 또 코스닥이 살짝 밀린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바닥 밴드니까. 자, 그리고 제가 관종받던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엔캠이랑 소브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단타 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관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오늘도 장이 코스피 위주로 올랐지만 우리 코스닥 그 다음에 반도체는 저점 매수 기다리면서 AI 테마 살짝 비중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가 기준 잡으면서 시장을 봤다 보시면 되고, 자, 종목 장세가 좀 힘든 게 있어요. 종목 장세가 우리가 들고 있고 메인을 잡아가지만 자꾸 딴 게 보여요. 오늘 보시면 또 인성정보나 그때 말했던 원격 진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막 치고 올라가고 막 되게 막 잘 가는 것 같아. 관중이나 변동성 보고 그냥 넣어놨던 엔캔 같은 거 막 더 올라가. 그럼 막 불안하잖아요. 막 더 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몇 개 막 못 오르냐 그러는데, 그럴 때 그냥 우리 거 보시면서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홀딩 하세요. 기준 잘 잡으시면 되고 어차피 변동성 큰 거는 다 못 먹습니다. 우리 기준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4년은 난이도가 더 높아요. 더 선택 집중, 더 차별화도 좁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하면 기준이 또 안 잡히고 멘탈 또 흔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반도체, AI, 빅뱅 큰 흐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로봇도 모아가시면 돼요. 자, 원격 진료는 제가 보면 등락이 많이 있지만 예전도 그랬어요. 사실 의료가 정말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환자들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 또 극적 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도 이렇게 원격 진료들 매물 맞고 그러는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 초전도체는 아예 모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합니다. 저는. 자, 엔캠이나 솔브렌 같은 것들은 관종 두고 단타 대성 보지만 개별 수급수 때문에 잘 가더라도 남들 많이 드시라고 이런 기준을 잡아가면서 저희 포트 내에서 중심을 잡아간다. 자, 난이도 높은 장세에서 우리는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다. 기준은 항상 요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 오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힘든 영상 많이 보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